안녕하세요. 과학 빠르게 읽기 김관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흔히 찍찍이 테이프라고 부르고 있죠. 가방이나 신발, 모자, 옷 등에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소재입니다. 특히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하는 아이들 신발을 묶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벨크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벨크로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던 상표 이름입니다. 마치 맥도널드라는 상품명이 한동안 햄버거를 가리키는 대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벨크로 테이프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 패스너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잘 볼 수 없겠지만 예전에는 들이나 숲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독고마리라는 풀이 있었습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는 가시로 덮여 있는데 가시의 끄트머리가 갈고리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옷이나 가방에 전에 착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스위스의 기술자가 쉽게 붙였다 뗄 수 있으면서도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 모양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한 식물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자연 속 생명체를 본따서 만든 그 멋진 제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를 영어로 바이오미메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공학을 정의하자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기능을 모방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것을 개발하는 첨단 과학 분야를 말합니다. 일단 모방해서 뭔가 멋지고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모방하려는 원래의 동물이나 식물에 들어있는 기능이나 구조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무언가를 보고 모방하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면 과연 누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체 모방공학의 원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 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고 싶은 인간의 희망을 비행기를 통해 실현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천재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를 생각해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400년 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급강하를 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 때문에 날개가 심한 진동을 일으켜 자꾸 추락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땅 위에 먹이를 잡기 위해 빠르게 땅으로 내려올 때에 추락하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이 이 모습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 독수리가 급강하를 할 때에 날개 앞에 깃털 하나가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서 그 사이로 약간의 공기 흐름이 생기고 이 흐름이 날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방하여 비행기에 적용시킨 것이 비행기 날개 앞부분에 있는 전연장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새에 날아가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에는 파리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날아다닐 때의 놀라운 공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이를 모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곤충들은 새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활동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곤충들은 공중에서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멈춘 채로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나비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은 얼핏 보기에 불안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이고 뛰어난 공기역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파리의 비행 모습을 연구한 과학자는 초파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도 초파리의 머리 방향은 이보다 4배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초파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머리를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면서 날개를 움직이면서 속도와 방향을 마음껏 조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자리도 아주 훌륭한 생체 모방공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최대 시속 50km로 날 수 있는 매우 작은 몸집의 잠자리는 날개짓만으로 조용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적게 들이는 효율적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행 원리를 연구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소형 곤충 로봇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곤충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벌집을 보면 정육각형의 구조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육각형 모양은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 때 정육각형으로 연결된 구조는 똑같은 양의 재료로 가장 넓은 저장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벌집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에 비해 30배 정도의 무게만큼의 꿀을 저장해도 될 정도로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볼 때의 벌들은 이미 완벽하게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벌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효율적인 벌집 구조를 과학자들이 모방해서 다양한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우면서도 아주 튼튼한 비행기의 날개나 인공위성의 벽체를 만드는데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판지라고 부르는 종이 포장 박스의 단면을 보면 육각형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벌집의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 이야기를 해보죠. 딱정벌레 중에 철갑 딱정벌레라고 불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2c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이 작은 벌레는 발로 밟거나 심지어 자동차에 깔려도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매우 견고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메커니즘을 밝혔는데 딱정벌레의 껍질이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딱정벌레의 껍질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소재를 사용하면 이전의 부품보다 한 2배 정도 더 가볍고 튼튼한 비행기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조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비의 날개색은 정말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색의 꽃잎의 경우에는 뜯어서 으깨면 동일한 색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에게서 이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 보려고 나비 날개를 분해하더라도 색소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비 날개의 멋진 색깔은 색소 때문에 나오는 색깔이 아니기 때문이죠. 색깔을 내는 색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비 날개가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나비 날개 속에 들어있는 매우 미세하고 정교한 나노 구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특정한 색에 해당되는 빛만 반사하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노 구조를 모방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색소를 통해 색깔을 만들게 되면 색소가 분해되면서 색이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구조색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나비 날개의 구조가 매우 특수한 방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에 나비가 날아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얇은 나비의 날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충격은 사람의 머리 위에 볼링공이 떨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빗방울이 나비 날개에 떨어지면 나비 날개가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비 날개 표면에 왁스 처리를 한 것처럼 특수한 방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빗방울이 바로 튕겨져 나가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을 모방하여 방수 처리와 튼튼함이 동시에 필요한 물건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나비 날개와 같이 미세한 특별한 구조 이야기 또 있습니다. 연못의 물 위에 떠있는 연꽃잎의 표면은 아주 깨끗하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연잎이 살고 있는 연못의 물이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비나 바람에 먼지가 쌓일만도 하지만 연잎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잎의 표면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방울방울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잎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멋진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잎의 표면을 확대하여 보면 마냥 매끈하지 않습니다. 수만 분의 1mm 크기의 올록볼록한 돌기들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연잎 표면 위에 먼지나 더러운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방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게 먼지와 함께 굴러서 흘러내리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잎의 표면을 모방해서, 즉 연잎 효과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만 뿌리면 깨끗해지는 자동차 유리나 욕실 타일을 만들거나 특수한 오염 방지 페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잎의 초미세 구조처럼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동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게코도마뱀이라고 부르는 도마뱀 무치입니다.
이 동물은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올라가거나 거꾸로 천장에 달라붙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접착제를 바른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어떤 표면이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마뱀부치의 발바닥 구조에 있었습니다. 도마뱀부치의 발바닥에는 매우 가는 털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1mm 크기의 면적에 가느다란 털이 5,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부르는 화학적으로 끌어다니는 힘이 생겨서 어떤 표면에서도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잘 떨어져야 하겠죠. 도마뱀부치는 발바닥을 펴면서 쉽게 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모방하여 유리판처럼 매끈한 표면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스티키봇이라는 작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2006년 9월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도마뱀부치의 발바닥 구조를 모방하여 접착력이 강하면서도 쉽게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테이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생물체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재료를 모방하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거미줄은 손으로 휘저으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별로 강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굵기에 비해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만일 강철로 만든 철사를 거미줄 정도의 굵기로 만들어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강철로 만든 철사보다 거미줄이 10배 이상 튼튼합니다. 심지어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보다도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미줄과 같은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거미입니다. 그래서 거미가 어떤 과정으로 거미줄을 만들어내는지를 밝혀내려고 연구해서 거미줄의 성분이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감탄하는 거미줄. 이런 거미줄을 거미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홍합은 음식 재료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홍합도 생체 모방공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바닷가의 바위에 붙어 있는 홍합을 떼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홍합은 파도가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고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홍합이 족사라고 부르는 실 같은 물질을 바위에 쏘아 붙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접착제라는 사실입니다. 물속에서 무언가를 접착제로 붙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홍합의 족사에 들어있는 접착 효과를 내는 단백질, 이 단백질을 연구해서 인공적인 접착제를 만들어 보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접착제를 사용을 한다면 수술할 때 절개한 부위를 봉합하는데 이 접착제를 통해서 회복 시간을 줄이고 흉터도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산물 중에 전복도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복의 껍질이 굉장히 튼튼해서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전복 껍질은 보통의 세라믹 재료보다 3배 이상 강한 재료입니다. 그 원인을 연구해보니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복 껍질에 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탄산 칼슘층과 수나노미터 두께의 유연한 단백질층이 촘촘히 쌓여진 그런 나노 복합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단단한 탄산 칼슘층이 힘을 받아 부서지더라도 그 밑에 있는 유연한 단백질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이런 전복 껍질 재료의 특징을 이용해서 탱크의 철갑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동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에 수영 경기에서 특별한 수영복을 입고 나온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능성 전신 수영복이었는데요. 바로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상어는 바닷속에서 최대 시속 80km의 속도로 헤엄치는데 이렇게 빨리 헤엄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어의 피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들이 물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상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작은 돌기들이 주변의 물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밀어내면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입는 수영복의 표면에 상어 피부의 돌기와 같은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보니 물의 저항이 줄어들면서 수영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성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생체 모방공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세우는 것은 올림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능성 수영복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어 피부를 모방한 구조를 필름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나 자동차에 부착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서 연료 절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닷속 생물 중에 혹등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래는 지느러미에 불규칙한 모양의 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이 달려 있는 거죠. 이 혹등고래 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을 텐데요.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혹등고래의 지느러미에 붙어있는 혹은 이 고래가 바닷속에서 물고기 떼를 쫓아서 빠르게 방향을 바꿀 때 주변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물에 의한 저항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혹 구조를 모방해서 풍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터빈 또는 대형 회전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음도 줄여주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동물 중에 문어는 정말 특별합니다. 문어는 가장 뛰어난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변 모습이라도 즉시 모방해서 의지적으로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어의 피부 위장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어의 위장 기술을 모방하여 과학자들은 군인들의 전투복이나 장갑차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변의 색깔이나 배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소재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문어가 보유한 변신 기술, 위장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일 뿐입니다. 과연 문어의 변신 능력,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문어의 변신 기술 말고도 생명체 내의 복잡하고 특별한 메커니즘을 모방하려는 노력은 인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혈액 응고 과정을 모방한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베이거나 긁혀서 상처가 났을 때 처음에는 피가 좀 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딱지가 생기고 피가 멈추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혈액이 딱딱하게 굳는 응고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신비합니다. 이런 인체의 혈액 응고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자가치료 플라스틱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플라스틱에는 미세한 관이 들어있어서 깨지거나 갈라져서 금이 가게 되었을 때 그 미세관으로부터 젤 형태의 물질이 흘러나와 갈라진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비행기나 우주선 등 파손할 때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에 부품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 기술에서도 동물의 세계를 모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흰개미 집을 모방해서 지은 건물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 항온 항습 시설입니다. 그런데 흰개미가 지은 집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개미 집의 특별한 점은 약 200만 마리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흰개미 집의 내부는 섭씨 27도, 습도 60%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흰개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섞인 더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들은 흰개미 집 내부에서 위로 향한 큰 굴뚝을 향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고요. 그리고 집 표면 근처에서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개미집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흰개미집을 모방하여 1996년에 그 무더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이 건물은 에어컨이 없는 대형 쇼핑몰인데요. 외부의 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내부 온도를 21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흰개미 집에서 찾아낸 지혜를 가지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매우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흰개미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기에 이런 효율적인 개미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 속 생물체의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모방해서 인간의 삶에 유익함과 편리함을 주려는 연구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해서 모방할 수만 있다면 대박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체 모방공학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은 생체 모방공학의 여러 분야 중 몇 가지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태양빛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꽃의 중앙부가 회전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 매우 높은 효율로 태양광을 수집하는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 위에 가볍게 앉아서 쉽게 떠다니는 소금쟁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소금쟁이의 능력을 모방하면 물에 떠다니는 군사용 소형 로봇이나 바다 위 부표 또는 해상 환경 오염 탐지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DNA의 정보 저장 능력을 본따서 컴퓨터 데이터를 DNA에 저장하는 DNA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물로 저장하는 사막의 딱정벌레를 모방해서 하이킹이나 캠핑을 할 때 햇볕 아래 들고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물이 채워지는 물병도 개발되었습니다. 바다 생물이 먹장어 있죠. 먹장어가 만들어내는 끈끈한 점액은 매우 미세하지만 강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잘 활용을 하면 섬유 재료로 개발해서 매우 튼튼한 운동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폭격수 딱정벌레는 꽁무니에서 적을 퇴치하는 가스를 빠르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뿜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벌레의 가스 분출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소화기나 분무기 같은 데 적용하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생체 모방공학의 사례나 연구 분야를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연 속의 생명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는 놀라운 기술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기술과 지혜가 과연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혹시 나비, 문어, 독수리, 상어, 초파리 이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놀랍고도 신기한 구조와 능력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만들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연 속의 동물과 식물들에게서 과학자들조차 신기해하면서 모방하고 싶어하는 아주 수준 높은 구조, 이런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당연하게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밝혀내서 비슷하게라도 모방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생물체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기능, 원래의 구조나 재료를 이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설계해서 각각에게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생체 모방 공학자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들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설계를 모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물들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체를 모방하는 과학, 생체 모방 공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배우려는 생명체의 특별한 모습을 만든 원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바르게 읽기 김광 교수였습니다.